82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50에 읽는 손자병법. 저자 최송목. 출판일 2024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2500년의 전략. 책 소개. 50의 변화가 인생의 승부를 결정한다.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2500년의 전략. 50 이후 내 삶을 지키는 최고의 병법 39수. 춘추시대의 패권국 초나라를 격파하고 오왕합렬을 중원의 패자로 이끈 최고의 전략가 손자가 말했다. 상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춰 승리를 쟁취하라. 능인적 변화의 취승? 속임수와 기습이 난무하는 전쟁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은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는 현 시대의 50대에게도 마찬가지다. 50부터는 퇴직, 재취업, 사업, 부부, 자녀, 건강 등 미처 대비하지 못한 변수에 인생이 휩쓸리기 쉽다. 이때 스스로 변화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삶의 변곡점에서 상승하는 사람과 기울어지는 사람이 갈린다. 50 이후는 변화의 여부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50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손자병법에 담겨 있다.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에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기조로 총 13편의 병법을 모았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50이 인생의 다중위험 구간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도 지피지기다. 자신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은 곧 위태로움을 멀리한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손자병법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통해 50 이후의 전략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50에 읽는 손자병법은 50을 위한 인생 병법서로 2500년 전의 전쟁 전략으로부터 50 이후에 필요한 핵심 전략 39수를 뽑았다. 이를 현대적인 사례와 함께 재해석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읽는 법부터 내게 유리한 길을 찾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법, 복잡한 감정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 인간관계에서 이익을 나누며 공존하는 법, 약세로 진입하는 인생을 다시 강세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50. 이제 막 인생의 오후가 시작됐는데 마치 경기 종료 휘슬이라도 울린 것처럼 기울어질 앞날을 걱정하고는 한다. 급변하는 삶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내게 유리한 길을 찾으려면, 미래를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려면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라. 50. 인생이라는 승부처에서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최송목. 경영 컨설턴트. 현재 기업 고문, 사장학 강사, 칼럼니스트, PI 전략가로 활동한다. KB국민은행 교보증권에서 직장 생활 후 창업해 한국교육미디어 대표이사, MK여학원 대표이사를 거쳤다. 초고속 성장 100억 원 외자 유치. 회사 설립 7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이뤘지만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 빠르게 성공했다가 가장 빠르게 망했다. 창업 고속 성장. 정점 도달의 사업 전 과정과 회생, 청산 등 온탕과 냉탕을 모두 경험했다. 2500년 전 손자의 통찰을 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인생에 대처하는 전략을 찾았다. 손자병법에서 나를 둘러싼 상황을 읽는 지피지기의 객관성, 백전백승보다 백전불태를 중시하는 자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나를 바꾸는 능동성과 준비성을 발견했고 50 이후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50에 읽는 손자병법으로 정리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50의 변화가 인생의 승부를 결정한다. 정점을 향해 인생의 절반을 쉴 새 없이 달렸다. 그런데 나이 50에 이르러 위태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슬슬 퇴직을 준비해야 하나 그 후에 미래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재취업의 과정에서 왠지 자신감이 하락하며 가정을 비롯한 관계에서 억울해지는 순간이 생기고 건강의 약세와 함께 점차 사회에서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절감한다. 삶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변곡점. 50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인생을 지킬 수 있는가? 손자병법에 그 답이 있다. 인생의 다중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나아가고 싶은 50이여 변화하라. 손자병법은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항상 휴대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오늘날의 빌 게이츠를 만든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이다. 2500년 동안 읽혀온 춘추시대 최고의 병법서의 손자는 상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춰 승리를 쟁취하라. 선승구전 나고 남겼다.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상황에 맞춰 우리 편의 전략을 시시각각 바꿔야 하는 것처럼 50도 인생의 다양한 변수의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는 손자병법 전 편을 관통하는 지피지기,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50에 이르러 내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50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가? 이런 지피지기의 결과가 바로 백전불태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불태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의미한다. 50에 이르러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책이 필요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50 비유를 맞이하고 싶을 때 손자병법에 담긴 지혜로 변화를 도모하자. 이는 곧 인생이라는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다.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는 2500년의 전략. 제후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 있는 자들의 이합집산이 잦아 국가의 정치 상황이 수시로 변했던 춘추시대 말기, 손자는 전쟁 전략서 손자병법을 썼다. 혼돈의 시기를 무사히 살아내기 위함이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50의 인생도 2500년 전 손자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위태로움을 느끼는 50을 위해 손자병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39수를 뽑았다. 이를 통해 50 비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느냐 마느냐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첫째, 싸우지 않고 얻는 전략이다. 손자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온전히 적을 수중에 넣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적을 직접 쳐서 무너뜨리면 전쟁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점령지에 복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를 위한 방법에 하나로 한나라 대장군 한신의 겁주기가 있다. 한신은 제 나라를 손에 넣기 위해 말 잘하는 사신을 보내 대장군 한신은 1만 군사로 20만 조나라를 격파한 명장이다라며 겁을 준 바 있다. 상대편이 격차를 느끼게 해 싸울 의지 자체를 없앤 것이다. 한신의 위세에 겁을 먹은 제 나라는 바로 항복했다. 50에는 사사롭게 눈에 보이는 경쟁을 하기보다 남이 내 것을 애초에 넘보지 못하도록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무엇이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전략이다. 손자는 전쟁을 장수의 의도대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게 중요한 군사 계획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현대에도 이득을 얻기 위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50에는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약세를 강세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손자에 따르면 세란 나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에게 유리한 흐름을 타면 앞으로도 강세를 이어나가기 쉽지만 불리한 흐름을 타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세를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0에는 성공에 안주하거나 실패에 순응하고 싶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삶의 변곡점에서 변화와 불태의 정신을 본받다.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으로 선승구전이 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 싸우는 것으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다름없다. 당시 판옥선 13척의 초탐선 32척으로 왜군의 군선 330척에 대항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약점과 조선 수군의 강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극대화되도록 전략을 기획했다. 50에 이르러 앞으로의 인생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선승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 다양한 변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삶의 변곡점을 위태롭지 않게 보낼 수 있으니 이것이 곧 50에게 필요한 불태 정신이다. 위태로움을 멀리하고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은 50에게 결국 손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다.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라. 삶이 정점에서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며 모든 것이 점차 종료되는 시기로 50 비율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오후가 남아있다. 삶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50 이후 약세를 강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채우고 싶다면 손자병법에서 그 지혜를 얻자. 이 책을 통해 나를 둘러싼 상황을 읽고 내게 필요한 변화를 찾는다면 인생의 오후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손자병법에 담긴 통찰과 지혜로 50에 직면하는 다중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손자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기 위해 백전불태 지피지기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것, 선승구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중변 지피지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란 단순히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백전불태를 하기에 2% 모자랍니다. 상대와 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황까지 감안해서 변해야 합니다. 손자는 지형에서 지형과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와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를 변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잘 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위태롭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한두 번, 10번, 20번, 설령 완패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의미로 불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위태롭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전략이라고 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에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전투를 했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로 선승구전한 것이죠.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말 그대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해 놓고 전투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짜놓는 것이죠. 사실상 승리를 세팅해 놓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자병법의 승리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예정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장수와 병사들은 그저 설계한 대로 움직이기만 했을 뿐 승리는 저절로 따라온 것이죠. 이에 반해지는 군대는 일단 전투를 시작한 뒤 그때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전쟁은 1대1 데스 매치가 아니라 다수 대 다수의 팀 대결 양상이었고 팀 멤버 중 하나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튈지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다 보니 영원한 혈맹도 영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대의 멸보다는 나의 불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상대와 공존하면서 내가 강하면 공격하고 내가 약하면 연합하거나 피하거나 항복하면서 내가 강해질 때까지 시간을 뻐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 상대를 멸하는 것 등 승패의 이분법이 아니라 멸할 수 없는 상대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다분법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교만만큼 짜릿한 쾌감도 없습니다. 교만심은 마약과 유사합니다. 중독성이 있고 한번 맛보면 점점 더 하고 싶고 양을 늘려가면서 빠져듭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는 것을 즐깁니다. 기분 좋은 원초적 본능입니다. 일부는 설마 나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라며 손사래를 칠 테지만 막상 현실에서 실제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손자의 비이교지는 인간의 심연에 자리 잡은 교만의 본질을 보고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의도적으로 계략을 써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황을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축적의 의미로 승적이 입강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과 자신감의 축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통상 세상은 작은 승리보다는 큰 성공을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중요 인물이 되라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목표를 세우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가 거창하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목표의 무게에 짓눌린다는 것이죠. 목표는 작아야 이루기 쉽습니다. 쉽게 목표가 이뤄져야 또다시 다른 목표를 이루고 싶어집니다. 결론은 상대의 궤도, 특히 속임수에 내가 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속임수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나 야습, 기습 등이 너무나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전쟁통의 페어플레이와 협정을 위반했다고 따지거나 항의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실감하지 못하는 현대 실생활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개인 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감춰진 사연이 다 나오며 아니면 말고 시계 재판 지연 전략과 변칙, 술수 등 법꾸라지 법률 플러스 미꾸라지가 난무합니다. 이때 설령 내가 그런 속임수를 쓰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변칙, 반칙, 속임수, 교란, 회피 전략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멘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손자는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주어진 관계에다가 더하는 것이었다면 50 이후부터 친구는 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정이 양이었다면 이제부터 우정은 질입니다. 영화 자산어보에는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 명의 친구일지라도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과 실패에서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구심력과 벗어나려는 원심력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현재의 흐름을 넘거나 깨부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즉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손자병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과 비겁을 결정하는 것이 기세다.
성공이든 몰락이든 그 흐름에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습관입니다. 이왕이면 실패보다는 성공, 불행보다는 행복의 흐름을 타십시오. 단어의 뜻은 180도 다르지만 글자 수는 같습니다. 상황을 견디는 고민의 부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다홍치마, 행복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이부시. 50. 이제 막 인생의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경기 종료 휘슬이라도 울린 것처럼 낙담하고 경기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60. 퇴직 후에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산과 바다를 찾고 팔도 관광 유람을 하며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더 즐겨보려는 생각으로 다들 부산합니다. 노는데 포안이 맺힌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집중합니다. 놀고 마시고 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레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서두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괴테는 유명한 장편 희곡 파우스트를 23세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죽기 1년 전인 82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다중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 흔히 나이 50이라고 하면 인생 절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100세 기준으로 절반이라는 의미겠죠. 말로는 절반이고 기대 수명도 100세라지만 50이 되면 왠지 정점에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0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퇴직을 준비해야 하고 장차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며 직장과 사업에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나이다 보니 미래의 정점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몸도 여기저기 불편한 구석이 생깁니다. 시간은 다소 여유로워졌지만 남아돌아 생긴 여유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익숙함으로 인한 관성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부터 줄어든 용기로 생긴 여유입니다. 이렇게 퇴직, 재취업, 사업, 부부, 자녀, 미래 걱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상황이 바로 50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인생 선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50에 일찌감치 일선에서 물러나 쉬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갑자기 늘어난 수명으로 본의 아니게 새로운 미래를 꾸려가야 합니다. 50부터는 위태롭지 않아야 한다. 손자병법은 사실 전쟁을 위한 전략서입니다. 미사일이나 탱크도 아니고 창칼을 쓰던 2500년 전의 고전적 전쟁법입니다. 이런 고대 병법에 관심이 있어 인생 중반에 이 책을 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쟁 상황도 아니고 대다수 일반인이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 비즈니스의 손자병법을 바로 적용해 상대를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는 법을 갈고 닦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내용으로 말하자면 손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속임수와 기습인데 지금 같은 평화와 존중의 시대의 일상에서 그런 논리를 폈다가는 자칫 욕먹을 수도 있겠죠. 마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을 예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50이라는 변곡점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손자병법의 6109자에서 주목한 단어는 지피지기입니다. 1편 시계부터 13편 용간까지 지피지기가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각 문장에서 이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지만 지피지기는 손자병법 전편에 걸쳐 내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어지는 말이 백전불태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 말기는 국가 간 이합집산과 충돌이 잦았고 능력 있는 사상가가 많았으며 전략가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 피하 구분이 모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정신이 잘 반영된 전략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손자는 이 책을 쓰면서 상대를 관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며 상황을 정리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즉 지피지기를 통해 상대방과 나를 알고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지피지기는 수단이고 그에 따른 결과 또는 목표가 불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태롭지 않은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50의 인생도 2500년 전 손자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과가 축적돼 안정된 직장과 사업체, 재산이 있고 퇴근하면 돌아갈 가정이 있으며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반이 다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0은 다중위험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50의 지금 상황이 바로 손자가 지피지기로 불태를 필요로 했던 2500년 전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자병법에 담긴 통찰과 지혜로 50에 직면하는 다중 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손자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기 위해 백전불태 지피지기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것, 선승구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 책에서는 지피지기를 근간으로 한 장에서는 50이라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변화를 꼽아 안과 밖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두 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한 계산과 전략을 다뤘고, 세 장에서는 주고받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방법론을 살펴봤으며, 네 장에서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공존하기 위한 50의 인간관계를 다뤘고, 다섯 장에서는 자칫 나약하게 기울어질 수 있는 50의 태도를 강세로 전환하는 멘털 통제법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50부터는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50의 불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50의 다중 위험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50대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가치관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를 들여다보면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2500년의 지혜가 담긴 현실적인 인생 전략. 괜찮은 담배가 없듯이 괜찮은 전쟁은 없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해롭고 전쟁은 무조건 나쁩니다. 싸움은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름과 규모만 다를 뿐 전쟁과 싸움은 본질이 같습니다. 손자 연구의 권위자 리링 교수는 유일한 규칙에서 병법은 살인 예술이고 군인은 직업 킬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 대규모 살인이 있었고 스파이가 활동했으며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밀을 몰래 빼내거나 암살을 하는 행위는 아무리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의롭다고 할 수 없으며 살인이 기본인 전쟁은 미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전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을까요? 금방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애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사 20만여 명이 사망의 죄수까지 동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병력 약 7만 명이 사망의 40대 국민까지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전쟁 초부터 당사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가 말로는 평화니 휴머니즘이니 외치고 있지만 죽고 죽이는 살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자는 탐욕 때문에, 약자는 죽지 않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치는 쪽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공격하고, 당하는 쪽은 죽기 싫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보자는 식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긴 쪽은 많은 전리품과 무공훈장과 무용담으로 잔치집이지만 진 쪽은 수많은 죽음과 희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지옥입니다. 대개 소규모로 시작되는 전쟁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양측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악마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한 수단 방법으로 속임수와 기습이라는 기본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자가 궤도라는 이름하에 전편에 걸쳐 다양한 속임수, 기만술, 교란술, 회피술, 기습 방법 등을 언급하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손자병법의 속임수를 문자 그대로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상대를 흥분시켜 어지럽게 만들어라, 노이오지 를 뒤집어보면 상대가 나의 감정을 흔들어도 쉽사리 흥분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강할 때는 싸움을 피하라, 강희피지를 달리 보면 내가 강하면 상대가 함부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자의 속임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현실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능하다면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는 적절한 생활 사례와 유연성 있는 접근을 통해 다원적 해설과 활용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병법의 의미를 확장하고 비틀어 작게는 가정, 일상, 회사, 크게는 정치, 사회 분야에서 지피지기의 적용점과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2500년 전 손자의 통찰과 지혜가 나비처럼 헐을 날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모퉁이에 새로운 언어와 영감으로 살포시 내려앉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